저는 이번에 히카리 CP 내부 코드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했고요.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커넥션을 매번 생성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커넥션 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H2에서 제공하는 커넥션 풀은 JDBC 커넥션 풀이라는 객체로 JDBC의 표준 인터페이스인 데이터 소스를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이때 내부 코드를 살펴보면 그 Q에 자료 구조 Q에 이제 커넥션들을 담아서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어가지고 레벨 2에서부터 배울 스프링은 어떻게 커넥션 풀을 사용할까가 궁금해졌습니다. 히카리 CP를 사용해서 커넥션 풀을 관리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한 그런 내부 로직까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히카리 CP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소스 빈을 주입받아서 사용하는 역할이고 이때 어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인 데이터 소스를 믿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하게 되는 빈을 스프링 부트가 생성해 줍니다. 스프링 부트는 적절한 데이터 구현체를 선택해서 스프링 컨테이너의 빈으로서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는 2.0 버전부터 히카리 CP를 기본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는 기본 설정일 뿐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스프링 부트는 적절한 데이터 소스 빈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해당 빈을 통해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커넥션 풀의 관리는 히카리 CP에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히카리 CP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쓰이는 객체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카리 데이터 소스인데요. 흔히 히카리 CP라고 부르는 것은 라이브러리의 이름이고 실제 사용하게 되는 객체 히카리 데이터 소스입니다. 히카리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를 구현한 구현체이고 내부에 실제 커넥션 풀을 관리하는 히카리 풀 객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카리 풀 객체가 두 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아래에 있는 변수 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히카리 풀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카리 풀 클래스 내부에서 커넥션에 있는 필드를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진 컨커런트 백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커넥션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닌 풀 엔트리라는 래퍼 형식의 객체로 담겨 있습니다. 이 풀 엔트리 클래스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커런트 백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필드는 3개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있는 쉐어드 리스트 필드입니다. 쉐어드 리스트는 모든 스레드에서 공유되는 커넥션의 저장소라고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빨간색으로 쳐진 스레드 로컬 리스트 필드인데요. 스레드 로컬 리스트는 각 스레드별로 유지되는 커넥션의 캐시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줄에 있는 핸드오프 큐 필드입니다. 핸드오프 큐는 커넥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다른 스레드에게 커넥션을 즉시 직접 전달해주기 위한 공용 통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필드가 한 개 더 있는데요. 웨이터스 필드로 저 필드는 현재 커넥션을 얻기 위해서 대기 중인 스레드의 개수를 담고 있는 필드입니다. 히카리 CP가 이렇게 구조를 나눈 이유는 커넥션을 최대한 재사용하면서 스레드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풀 엔트리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풀 엔트리는 I concurrent back entry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인데요. 저 I concurrent back entry 인터페이스는 앞서 살펴봤던 concurrent back 안에 내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엔트리는 커넥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4가지의 상태값을 가지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 사용 중인 상태, 제거된 상태, 예약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두는 이유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커넥션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위에 2개, 사용하지 않는 상태, 사용 중 상태 이렇게 2가지 상태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풀 엔트리 내부에 커넥션이 들어있고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히카리 풀의 참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게 된 히카리 풀의 참조는 커넥션 반납 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커넥션이 어떻게 요청되고 반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히카리 데이터 소스의 초기화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커런트 백에 쉐어드 리스트에만 커넥션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화 시에 쉐어드 리스트에만 커넥션이 적재되는 과정은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고 커넥션 풀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설명에서부터는 커넥션과 풀 엔트리는 편의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션의 요청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넥션을 요청하게 되면 다음의 흐름으로 커넥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 히카리 데이터 소스의 get 커넥션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히카리 풀의 get 커넥션 메서드로 포워딩하고 마지막에 컨커런트 백의 버로우 메서드를 통해서 커넥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커넥션을 꺼내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보기가 힘드시면은 아까 보내드린 그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히카리 데이터 소스의 get 커넥션 메서드입니다. 내부에서는 풀 변수의 get 커넥션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단순 포워딩을 하게 되는데요. 풀 변수를 여기서 보시면 굳이 다시 한번 리절트 필드에 담아주는 이유는 풀 변수가 선언부에 보시면 볼러타일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풀 변수를 볼러타일 필드로 선언한 이유는 히카리 CP가 멀티스레드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볼러타일은 항상 메인 메모리에서 최신값을 읽어오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최신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변수보다 읽어오는 데 있어서 오버헤드가 큽니다. 따라서 볼러타일의 읽기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리절트 변수에 한 번만 읽어두고 이후에는 해당 리절트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여기 주석으로 적어놨는데 풀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로직을 생략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발표에서는 커넥션 풀의 초기화 과정이 아닌 커넥션 요청과 반납 흐름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제 히카리 풀의 get 커넥션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 커넥션 메서드 내부에서는 오버로딩된 get 커넥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타임아웃을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하면서 포워딩을 해줍니다. 저기 오버로딩된 타임아웃 값을 받는 get 커넥션 메서드 내부 로직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커런트 백의 버로우 메서드를 통해서 풀 엔트리, 즉 커넥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 후 최종적으로 풀 엔트리를 프록시 커넥션으로 감싸서 반환해주게 됩니다. 먼저 컨커런트 백에서 버로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짧게 그 프록시 커넥션에 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컨커런트 백의 코드입니다. 내부의 버로우 메서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리턴문 기준으로 총 크게 3가지 정도로 코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레드 로컬 리스트, 스레드 내부 커넥션 캐시에서 커넥션 획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다음으로 전체 커넥션을 담고 있는 쉐어드 리스트에서 커넥션 획득을 시도합니다. 여기서도 실패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커넥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해야 합니다. 이때 핸드오프 큐를 통해서 다른 스레드가 직접 커넥션 넘겨받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각 경우의 로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커런트 백에서 가장 위에 존재했던 코드 블럭인 스레드 로컬 리스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스레드에 캐싱된 커넥션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그 후에 커넥션 리스트의 맨 뒤부터 순회하기 시작하는데요. 순회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커넥션은 그 캐싱된 커넥션 목록에서 제거하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풀 엔트리가 널이 아니고 상태를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중인 상태로 변환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커넥션 점유에 성공했다는 뜻이므로 해당 풀 엔트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스레드 로컬 리스트 관련된 코드를 보면서 의문점이 2가지 들었는데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션 습득 실패한 경우에 커넥션을 여기서 그 캐싱 목록에서 제거하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습득에 실패하게 된 경우에 캐시에 다시 해당 커넥션을 캐싱하지 않아도 되나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제거하면서 가져오게 된 커넥션의 점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점유에 실패하게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는 2가지 경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스레드에서 해당 커넥션의 상태를 먼저 점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커넥션이 제거되어서 제거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점유에 실패한 커넥션에 다시 캐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커넥션의 원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션 초기화 과정에서 쉐어드 리스트에 먼저 적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항상 쉐어드 리스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캐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넥션을 캐싱하는 과정은 커넥션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넥션의 점유 상태 변경하게 되는 메서드인데요. compare and set 이라는 메서드인데 줄여서 CA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CAS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인자를 두 번째 인자의 상태값으로 변환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산은 원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변경하고 조회하기까지 과정이 원자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AS 연산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변경 와중이 아니라 시작 전에 변경하려고 하는 상태가 저 state not in use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연산이 실패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코드 조각을 살펴볼 건데요. 쉐어드 리스트에서 커넥션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스레드 내부 캐시에서 커넥션 획득에 실패한 경우 쉐어드 리스트에서 커넥션을 획득을 시도하는데요. 먼저 웨이터스의 값을 증가시키고 가져옵니다. 자신도 커넥션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값을 증가시키고 해당 값을 조회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후에 쉐어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각 풀 엔트리에 대해서 CAS 연산을 통해서 상태를 점유하게 됩니다. 상태 점유에 성공한 경우 먼저 커넥션 대기자 수, 앞서 가져온 웨이팅 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스레드가 대기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스레드가 대기 중이면 리스너에게 커넥션 추가 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수에 비해서 커넥션 개수가 부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과정을 통해서 점유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점유에 성공한 풀 엔트리를 반환해 줍니다. 이 쉐어드 리스트 부분에서는 발생한 의문점입니다. 쉐어드 리스트를 통해서 커넥션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리스너에게 커넥션 추가 생성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때 이미 커넥션 풀에 최대 개수만큼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의 과정을 통해 처리되었는데요. 자세한 과정까지는 내부 흐름이 길어서 담지 못했지만 리스너를 통해서 커넥션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풀 엔트리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에서 생성을 위한 조건 의문의 조건식에 should continue creating이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메서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체크하는데요. 먼저 현재 전체 커넥션 개수가 앞서 초기화해 줄 때 설정한 최대 커넥션 풀의 크기보다 큰지 체크하게 됩니다. 전체 커넥션 개수가 최대 커넥션 크기보다 작아야 추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게 이제 현재 사용 중이지 않고 놀고 있는 커넥션의 개수인데요. 아이들 커넥션의 개수보다 설정 값에 최소 아이들 커넥션 개수가 큰지를 확인합니다. 또는 아이들 커넥션 개수보다 커넥션 사용 대기 스레드의 개수가 더 큰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 조건은 현재 사용 중이지 않고 놀고 있는 커넥션 개수를 기준으로 추가 커넥션이 생성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커넥션이 꽉 차 있으면 추가 생성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기만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드 조각입니다. 핸드오프 큐 방식인데요. 핸드오프 큐는 쉐어드 리스트와 동일한 트라이 캐치문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터스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 가져오는 코드는 동일하고요. 핸드오프 큐 방식까지 왔다면 현재 보관되어 있는 커넥션들로는 커넥션 얻기에 실패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너에게 커넥션 추가 생성을 요청합니다. 앞서 쉐어드 리스트에 있었던 리스너에게 했었던 추가 생성 요청은 쉐어드 리스트에서 커넥션 점유에 성공한 경우에만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커넥션 추가 요청은 점유할 커넥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핸드오프 큐는
폴 메서드를 통해서 다른 스레드의 커넥션 반납까지 대기하다가 누군가가 반납해주게 되면 해당 커넥션, 즉 풀 엔트리를 습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핸드오프 큐는 다른 스레드가 반납한 커넥션을 직접 넘겨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습득한 풀 엔트리가 비어있지 않고 CAS에 성공하면 해당 풀 엔트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다 실패하게 되면 널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핸드오프 커넥션 습득 로직에서 제가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컨커런트 백까지 전달되는 모든 타임아웃은 단위가 밀리세컨드였습니다. 그런데 핸드오프에서는 대기하는 과정에서 나노세컨드로 바꿔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좀 그런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내부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서 while문을 통해서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1만 나노세컨드보다 클 경우에 커넥션 가져오기를 재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을 기반으로 재시도 로직이 동작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단위를 바꿔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시도 로직이 동작하게 되는 경우는 이전과 같습니다. CAS 연산이 실패하거나 가져온 풀 엔트리가 넣인 경우에 재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총 정리해서 컨커런트 백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마지막 파이널리 블럭에서 보면은 증가시켰던 웨이터스 변수 값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변수 값을 감소시켜주는 로직은 페어드 리스트나 핸드오프 큐를 통해서 여기서 시작 전에 증가시켜주었던 값이 있을 경우에만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히카리 풀로 돌아와서 가져왔던 이 커넥션 100에서 가져온 풀 엔트리를 그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이라는 객체에 담아서 반환해주게 됩니다. 만약 널이 반환되었으면 예외를 발생시켜주고요. 이렇게 커넥션의 요청,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은 저 커넥션을 구현한 객체이고요. 커넥션 습득에 실패하면 예외를 발생시켜줍니다. 이렇게 커넥션 요청에 시 커넥션 가져오는 로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커넥션 반납하게 되면은 다음의 흐름으로 커넥션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의 감싸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달해 주었던 객체인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 반납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의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다음으로 풀 엔트리의 리사이클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그리고 히카리 풀의 리사이클 메서드 호출 마지막으로 컨커런트 백에 리콰이어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면서 커넥션 반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커넥션 반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의 클로즈 메서드입니다. 사실 이 클로즈 메서드는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클래스인 추상 클래스 프록시 커넥션에 존재하는 메서드인데요. 실제 객체가 히카리 프록시 커넥션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부 로직이 굉장히 복잡한데 살펴보면 결국 커넥션 반납하기 전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선언문,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 커넥션을 정리해주는 로직들입니다. 최종 커넥션 반납 과정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파이널리 블럭의 풀 엔트리 리사이클 메서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풀 엔트리의 리사이클 메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풀 엔트리 클래스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히카리 풀의 참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로 자기 자신을 넘기면서 반납 요청을 위임해주게 됩니다. 그럼 히카리 풀의 리사이클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조건 분기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반납하게 되는 풀 엔트리가 더 이상 재사용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해당 커넥션을 재사용 처리 없이 종료하고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분기에서는 이제 풀 엔트리가 정상적으로 재사용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컨커런트 백의 리콰이어트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타고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커넥션을 요청할 때 CAS 메서드를 통해서 커넥션을 사용 중 상태로 변경했는데요. 반납 시에는 해당 커넥션이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게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웨이터스 변수 그렇게 상태를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로 변경하고 나서 웨이터스 변수를 확인해서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다면
핸드오프 큐로 직접 커넥션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만약 대기 중인 스레드가 없다면 다음 요청 시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 내부 캐시인 스레드 로컬 리스트에 캐싱하게 됩니다. 그 해당 스레드 캐시에는 크기가 최대 16개수만큼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 시에는 핸드오프 큐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직접 전달하거나 빠른 재사용을 위해서 캐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이 좀 있는데요. 넘길까요? 커넥션 요청할 때는 항상 CAS 연산을 통해서 원자적으로 연산을 수행했는데 반납할 때는 단순히 세터를 통해서 상태 변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지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요청 시점과 반납 시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청 시점에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커넥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레이스 컨디션이기 때문에 CAS 연산을 통한 원자적 연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반납하는 시점에는 이미 특정 스레드가 커넥션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상태 변경만으로도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부의 메소드를 살펴보면 저 setState도 연산을 메소드 하나만 수행하긴 하지만 원자적으로 처리되는 로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 바로 핸드오프 큐로 넘겨주지 않고 조건식에서 먼저 사용 중이지 풀 엔트리의 상태를 굳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는 히카리 CP의 극한의 성능 최적화와 연결되는데요. 바로 위에서 풀 엔트리의 상태를 사용 중이지 않은 상태로 변경한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다른 어떤 스레드라도 그 쉐어드 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커넥션이 즉시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